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서 이번에 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 주호영 후보를 인터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번 선거 끝나고 5선이 최다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뭐 몇몇 의원 5선 의원이 제일 다선이잖아요. 예. 그럼 당 대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의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고 개원 협상을 해야 하고 당을 혁신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선 당선자들이 대부분 국회를 6년, 8년 비웠던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3선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적은데 여당보다 경험이나 선수나 이런 데서 좀 앞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어려울 때 너무 자신의 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적재적소라고 생각되는 데 가서 희생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 4선이 되신 권영세 상대 후보가 8년이나 국회 비웠다 왔다고 이제 처음부터 공격을 하시네요. 아니, 공격 아닙니다. 실제로 예. 논의 과정에서 그분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권유하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국회를 오래 비운 사람이 바로 첫해 하는 건 안 맞으니까 5선이 원내대표 하는 게 이제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심재철 대표도 했고 최근에 했었죠. 또 이게 제일 중요할 때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일종의 그 대표를 해야 되는데 희생 삼아 원내대표에 도전한다 이 말씀인가요? 뭐 저로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 상대해야 되는 쉽지 않은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180석이라는 의미가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패스트 트랙까지 걸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논리 구성이라든지 법이나 정책의 이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논리와 실력으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 저들은 난감합니다. 근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는 지난 20대 국회 내내 너무 야당이 발목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 민심이 더 거셌기 때문 아닐까요?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참패 원인이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는 그러면 발목 잡는 야당이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우선 저희들이 합쳐도 103석밖에 되지 않고 저쪽이 180석이 넘으니까 발목을 잡을래도 잘 잡을 수가 없지요. 없어서 저희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또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법은 또 저희들이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당 안팎에 뜨거운 현안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8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 기간으로서는 충분히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제 내일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선자 총회를 중심으로 이분이 원하는 기간을 좀 늘려서 이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지금까지 밟았던 절차를 없애고 새로운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딴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든지 이런 문제를 당선자 총회를 중심으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아니, 원론적인 답변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답이기도 합니다. 주호영 의원의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조기 전당대회는 당이 이 4연속 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 없이 바로 또 당권 경쟁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대위가 필요하고
그 비대위는 단기간의 관리형 비대위보다는 혁신형 비대위가 좋겠다. 예, 예.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평소에 맡아줄 분이 잘 없으니 예. 맡겠다는 분이 있으면 맡겨서 외부의 시각으로 좀 혁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의원총회를 중심으로 예.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주호영 의원의 생각은 김종인 비대위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혁신형으로 꾸려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혁신, 당의 혁신의 핵심 요체는 뭐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혁신은 한마디로 간단하지요.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예. 말하자면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인데 예. 지금 우리 혁신 비대위 혹은 혁신위가 여러 차례 활동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못 옮겨서 늘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혁신의 핵심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는 것.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민심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우선 국민들의 은행이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저 당의 구성원들은 국민들의 어려움과 이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구나. 네네. 이런 것을 인정받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민생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뒷전이고 너무 좀 극우적 사고방식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단식 장외투쟁만 한 것. 이게 문제다라고 어제 권영세 당선인은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동의할 부분이 많죠. 네. 알겠고요. 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독자 교섭단체 이런 거는 안 된다? 저희들은 원래 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도 부득이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자구행위로 만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국민들도 같은 당이라고 보고 같은 당의 비례대표라고 보고 찍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통합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혹시 미래한국당 당 지도부 원유철 대표나 이런 분들이 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 언론에서 무슨 독자 교섭단체 이런 기사는 좀 아예 안 등장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들 쪽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권선동, 김태호, 윤상현 언제 복당합니까? 이 절차는 본인들이 복당 신청서를 내면 시도당에서 심사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밟아서 되는 것이고요. 원래 한 당을 했던 분들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복당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복당 절차대로 신청하면 바로바로 시키는 게 옳다. 여기서는 권영세 당선인하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자들의 이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좀 파문 때문에 적어도 국방위나 정보위만큼은 그 두 당선자 스스로 혹은 당 지도부가 조금 고려해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워낙 폐쇄된 정권이고 우리 정보 당국조차도 예전에 북한 내부에 관해서 판단 미스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진 네트워크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은 좀 더 신중해야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 헌법상 뽑힌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의정 활동을 자유롭게 상대당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알겠어요. 이분들이 전공을 살려서 상임위 활동을 하되 거기에서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야권 합동 총선 평가회 갖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응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작은 당인데 이 당은. 아니 작은 당이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사실 이 국민의당이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냈죠.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는 같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 대선도 결국은 민주당 대 민주당이 아닌 당들의 아마 대결 구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또 저는 국민의당과 저희들 우리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정강 정책에 있어서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함께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선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평가는 본인들이 본인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딴 쪽의 시각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신랄하고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 결과 미래통합당은 이 영남권하고 수도권의 극히 일부 뭐 이렇게만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원내대표까지 되면 당의 지역색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선거 프레임으로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가장 잘 대변하고 단합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당과의 협상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냐 그걸로 판단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준 지역에서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대표성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